안녕하세요. Cheers! 해나입니다. 다음은 프리랜서 상주 개발자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단점은 좋은 개발 문화가 정착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팀원이 각각의 프리랜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개인인 프리랜서와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맡은 업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힘들었던 게 이 공유하는 문화가 되게 활발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이 처음에 가장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처음 프리랜서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옆에도 많이 물어보고, 물론 이 개발이라는 게 혼자서 각자 파트가 있지만 결국에는 통합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 부분은 내 파트가 아니더라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같이 하다가 안 됐는데 나중에 그 솔루션을 찾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러서 그때 얘기했던 거 이러이러해서 된다,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편이었는데, 상대방이 제가 가다가서 말하면 받아주고 하는데 이제 본인 거를 공유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일화에서는 분명히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막 이제 고민을 하던 거였는데 이제 당장 급한 게 있어서 잠깐 보류로 하고 서로 급한 걸 처리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까먹고 있다가 맞다,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그 부분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 그때 딱 했던 말이 왜 저한테 공유를 안 해주세요? 저도 공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분도 일부러 안 하려고 막 내 거야, 안 알려줄 거야 이런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은 이제 프리랜서는 아니고 SI 업체에서 이제 파견을 나와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냥 계속 따로따로 일하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좀 공유하고 막 이러는 게 괜히 내가 바쁜데 불러서 말하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밥 먹으면서 좀 편해졌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뭐 그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뭐 자기 것만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자기가 맡은 업무가 우선 돼야 하는 건 맞죠. 그치만 이제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좀 실력도 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뭐 대부분 말하는 좋은 개발 문화는 뭐 함께 코드 리뷰도 하고 페어 코딩 뭐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전혀 관련성이 없다. 물론 내가 뭐 분위기를 좀 주도해갈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그나마 그분은 이제 좀 친해져서 나중에는 티키타카가 좀 잘 맞았는데, 그런 게 아닌 분이랑 팀이 된다면 좀 힘들겠죠. 다음은 일할 때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프리랜서는 결국에는 비정규직, 즉 외국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권한의 한계가 있고, 특히나 금융권은 더 심하겠죠. 좀 더 예민한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요한 핵심 데이터 접근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개발기만 열어두고 운영기에는 이제 따로 요청을 드려야 되는, 개발기랑 또 운영기랑은 실제로 돌아가는 환경이랑은 또 다른 경우가 많았거든요. 개발기에서 이제 분명히 잘 됐는데 운영기에 똑같이 이전하자마자 프로그램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환경 변수에 의해서 에러가 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보고 다룰 수 없다는 점,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근데 이거는 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점이라고 느꼈지만 제가 이런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점이 뭐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를 물으시길래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이런 말을 하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이 권한이 없는 게 좋다고, 권한이 많을수록 책임을 져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다. 그리고 다음은 고정된 페이 외 복지나 퇴직금 또는 고용보험 혜택을 일체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장점에서도 좀 돈 이야기다 보니까 길게 다뤘었는데, 안 보신 분들은 장점에 대한 영상도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직장인일 때 누렸던 그 근로소득자의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기간이 장기로 늘어날수록 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간이 늘어날수록 유리한 뭐 퇴직금이나, 그리고 또 여자분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일을 쉬어야 되고, 그러면 내 월급은 바로 0으로 수렴한다는 점. 이 점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좀 길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이 미치면서 그래서 이게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오래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뭐 자녀 학자금 뭐 이런 문제로
또 회사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고 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이 페이가 높다는 거의 장점이 점점 이렇게 상쇄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안 해봤지만 이런 점 때문에 이거를 평생 길게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단점이 이제 회사에서는 진급 단계도 굉장히 많고 진짜 자기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면은 뭐 임원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성장 가능성이 범위가 넓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리랜서는 초급, 중급, 고급 딱 3개로 나뉘고 몇십 년 되셨고 나이가 많으시면 거의 다 고급 개발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단가 자체는 높아요. 그리고 더 잘하면 뭐 쭉 올라가기도 하겠죠. 근데 이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연차가 높고 자기의 몸값이 올라갈수록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거. 이제 저 같은 중급이나 초중급의 개발자들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싸고 말 잘 듣는 어린애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업계에서 꼭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한 분들은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으로 일자리가 계속 있고 거의 뭐 모셔간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분야에서 굉장히 오랜 그런 인사이트를 쌓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냥저냥 프리를 오래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리스크도 크고 불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빨리 해야 돼서 상황이 좀 급박해서 인원을 되게 많이 모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50명을 모았다고 쳐요. 근데 이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게 되게 타이트했던 일정이 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몇 명은 이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1타겟이 되는 게 그런 높은 연차에 단가가 높으신 그런데 독보적인 그런 실력까지는 없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돼서 바로 프로젝트에서 아웃되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일이긴 하지만 조금 마음이 편하지만 않았던 그런 경험도 했었는데요. 점점 장기가 될수록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뭐 일단은 프리를 시작했더라도 정말 이거를 계속 쭉 몇십 년 동안 할지 아니면 잠깐 동안에 뭐 경험해보고 뭐 돈도 벌고 이런 수단으로 생각할지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평균 단가 자체가 그런 일반 급여에 비하면 약 2배 정도 높으니까 이거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셔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단점은 이거 휴가 문제인데 이게 저희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일수가 주어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제도마저도 없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프리랜서가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휴가를 쓸 수 있으니까 괜히 눈치 같은 거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은근히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회사 다닐 때도 막 프로젝트 기간에 막 길게 휴가 쓰는 건 안 됐지만 그래도 뭐 주말이랑 이틀 정도 붙였으면은 뭐 4, 5일 정도는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그런 게 프로젝트 기간에는 아예 불가해요. 그래서 제가 뭐 단기 프로젝트를 할 때는 크게 불편한 걸 못 느꼈는데 1년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하니까 근데 물론 이거는 프로젝트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그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서 휴가 기간이 따로 나오면 저희도 같이 쉬고 뭐 이런 거는 좋은데 그래도 일단은 딱 정해진 거는 한 달에 한 번뿐이니까 프로젝트 하는 동안만큼은 어디 휴가 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런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막상 그 하루와 이틀의 차이 이것도 은근히 크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 프로젝트 재량에 따라서 PL이나 PM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조금 유동적으로 재량으로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거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거.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단점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저도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제가 느꼈던 프리랜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프리랜서이신 구독자분들이 있으면 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의견이 있으면 또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컨텐츠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